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령군이 숙박과 체험시설을 갖춘 자굴산 자연휴양림을 개장했습니다.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피의자 처벌도 피해자 구제도 어려운 이유 취재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 지역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격 인터뷰 오늘은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와 함께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통영국제음악제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의령군이 숙박과 체험시설을 갖춘 자굴산 자연휴양림을 개장했습니다. 휴식과 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휴양림으로 가족 단위의 체류형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의령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풍처럼 우뚝 솟은 자굴산을 배경으로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산자락에 자리 잡았습니다. 벌집과 버섯을 닮은 숙박시설은 눈이 시원해지는 탁 트인 풍광이 자랑거리입니다. 여행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카라반과 직접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핑장도 마련됐습니다. 부드러운 바닥과 귀여운 조형물로 꾸민 물놀이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시설입니다. 노각센터는 의령 지역의 설화와 산에 자라는 식물들을 주제로 전시 공간을 꾸며 볼거리와 배움을 함께 제공합니다. 자굴산 자연휴양림은 228헥타 규모로 모두 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8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전 연령이 가족 단위로 오시면 치유와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령군은 자연휴양림 개장이 머물 수 있는 관광의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로서 그 기반을 확실히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이게 쉬어가는 그런 관광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령군은 오는 9월 휴양림 안에 산림 레포츠 시설인 네트 어드벤처를 조성하고 내년 연말에는 도깨비 황금동굴까지 추가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을 노린 전세보증금 먹튀 사고,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기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피의자 처벌도 피해자 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내고 첫 전셋집에 들어간 30대 직장인 A씨. 한 푼, 두 푼 모은 돈 2천여만 원에 은행 대출을 8,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떨어지네. 이제 진짜 닥친 일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데 경매 통지서를 받은 건 A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 14세대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한 건물에서 입주민 절반 이상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그 피해는 20, 30대 청년 세대에 집중됐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20, 30대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은 14억 원을 웃돕니다. 이들의 집주인은 단 한 명, 40대 B씨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대리계약을 해 기업형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 회장님 소위 단독 소유로 시켜 있습니다. 개별 무실이 아닌 전체 공동담보를 묶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여당 설정권입니다. 집주인 B씨는 사업이 어려워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잠적한 상태. 전세 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이어서 피해자 구제도 막막합니다. 경매에 넘어간 14채에 걸려있는 집주인의 대출금과 가압류는 무려 12억 2천만 원. 매매가의 70%를 넘습니다. 전세보증금 14억 원까지 포함하면 경매에서 낙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런 보증금 먹튀 사기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를 돌려주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사나 돌려줄 능력이 안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B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봄꽃 향기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진해 여좌천에 벚꽃이 개화한 모습인데요. 올해 벚꽃은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지만 평년보단 빠르게 피어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벚꽃은 다가오는 주말과 다음 주 사이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봄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아침 기온은 창원 4도, 진주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도, 밀양 3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양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산청 1도로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거창 15도, 남해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봄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됐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세종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제도가 우선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학생과 교사와의 유대감이 커지고 학습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감축 기조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어린 학생들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을 짚어주는 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욕실? 무슨 모음이 들어갔나요? 이 학급 학생은 18명. 지난해까지만 해도 26명 학급에서 수업했던 교사는 학생 수가 30%까지 줄어 학습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끼리 모든 활동을 할 때 그 시간에 활동하지 않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제가 더 많이 봐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세종교육청이 이번 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51개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시행한 20명 이하 교실입니다. 25억 원을 투입해 부족한 교실은 기존 교실 등을 리모델링했고 교과 전담 등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담임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한글 해독과 초기 문해력이 중요한 1학년부터 우선 시행해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선생님이 저에게는 발표 시간을 안 줘요라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8명이나 줄어들면 많이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명 이하 학급의 추가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과 교사 증원, 시설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교육청 예산의 절대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축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특히 기초학력 문제라든가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필요한 교육재정은 늘려야 되는 것이지 줄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10년 새 10명은 줄었다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학생 밀도가 높은 상황.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2022 통영국제음악제가 지난 25일 개막해 클래식의 향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격 인터뷰 오늘은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를 만나 이번 통영국제음악제의 내용과 20주년 행사가 갖는 의미를 알아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2022 통영국제음악제가 지난 25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다양성 속의 비전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이제 예술 감독을 맡으신 진은숙 선생님, 진은숙 예술 감독님의 어떤 철학이 좀 담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워낙 다양한 가치들이 같이 공존하고 또 이것들이 어떨 때 뭐 좋은 효과도 내지만 어떨 때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특히 요즘처럼 팬데믹 사태나 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걸 보면서 이 다양성이 이제 순기능을 발휘할 때 상당한 이제 파괴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재앙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 음악제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직면해 있는 이런 다양성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좀 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음악제 전반의 프로그램에 녹여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년이 된 음악제 그만큼 의미와 무게도 남다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20년 동안 윤희상이라는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불편하게 받아들였던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음악을 중심으로 그가 열심히 살아왔던 또 성과를 내었던 음악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오해를 좀 불식시키면서 또 음악이라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데 저희가 오랜 동안 인내를 가지고 이 축제를 이끌어 왔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인구 1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도시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처럼 중앙 집중화가 심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수도권에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까지 성장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종의 그렇게 지역성을 이제 극복한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20년의 성과다,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펼쳐지는 클래식의 향연,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가 크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공연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공연이 많아서 다 좋은 공연인데 제가 저희 이제 프로그램만 보면 성악 애호가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좀 시리즈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9일 날 하는 세계적인 메조 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 리사이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날 또 30일 날 또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공연은 코제나 공연이 조금 대중적인 곡들로 선곡은 안 되어 있다면 이 레즈네바 공연은 바로크 음악이랄까 좀 저희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곡들로 되어 있어서 비교해가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4월 2일 날은 한국이나 세계적인 베이스 영광철 선생님이 특히 또 윤희상 선생님의 가곡 등을 준비해서 아주 담백한 그런 노래를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성악 애호가들은 다 공연을 관람하시면 이번에 상당한 그 성과가 있지 않을까. 통영국제음악제는 지금까지 스타급 연주자들의 등용문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의 이런 발전 방향도 모색해야 할 텐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20년 되었으니까 진은숙 예술감독님이 사실은 지금 뭐 현존하는 세계 탑의 작곡가이고 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또 세계 음악 시장의 성층권에 있는 많은 분들과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해박한 음악적인 지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훨씬 또 수준 높은 순도 있는 그 예술가들을 통으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런 데 집중했지만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는 제2의 윤희상이랄까 이런 이제 차세대 음악인들을 또 육성시키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관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통영 캠퍼스가 이제 조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통영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해서 순환 체계를 가져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경남으로 이어갑니다. 거제시 무장애 도시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개소식이 오늘 오전 9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됩니다. 음식 문화 개선 및 친절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함안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양산 물금 벚꽃길 경관 조명 준공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 물금리 벚꽃길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경남에선 직전일보다 2천여 명 줄어든 2만 553명이 앞서 26일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7,409명, 김해 2,784명, 진주 2,383명, 양산 1,920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치료 중인 환자의 0.03%인 44명인 가운데 50대부터 90대까지 사망자 29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636명으로 늘었고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도보수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김명용 창원대 교수와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최혜범 전 창원대 총장, 허기도 전 경남교육청 중등교사 등 예비후보 4명의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2개 업체에서 후보 적합도를 묻는 전화조사로 이뤄지며 합산 결과 최다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로 확정됩니다. 결과는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2022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와 2022 베트남 호찌민 기계박람회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오는 6월부터 이틀 동안 도쿄 국제포럼에서 펼쳐지는 동경상담회에는 식품과 의료, IT 등의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참가업체에는 바이어 수출 상담 주선과 홍보부스 설치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는 7월 6일부터 나흘 동안 호치민 420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지는 기계박람회에선 기계 분야 수출 중소기업 6곳을 모집하며 부스 임차료와 통역료, 편도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창원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한 주유소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내 석유 가격 급등으로 가짜 석유가 유통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내 주유소 185곳을 대상으로 석유 제품의 품질과 정량 여부 등을 점검해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2차 보전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세와 프로그램 연착륙 등을 고려해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되 우대금리는 1.5%에서 2.5%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부터 종료되는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 거치 기간도 최대 1년 연장해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창원 고용지청 관내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반드시 가야 했지만 4월부터는 함안 고용복지센터와 창녕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최초 수급 자격 신청과 1차 실업 인정 업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마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위축된 코로나19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원봉사증 재발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봉사시설 쉰 시간을 채웠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봉사자증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완화된 만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봉사자증이 있으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KBO 리그 개막전에 맞춰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 NC파크가 시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다이노스는 상업시설인 NC 다이노스몰 1, 2층에 스타벅스 창원 NC파크 R점이 입점하고 다이노스몰 3층엔 오는 5월부터 대형 피트니스 클럽이 들어서는 한편 옥상엔 레저 스포츠용 전동 카트 체험장이 들어선다고 NC 측은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개와 염소 등 3,900여 마리를 잔인하게 도축하거나 불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축업자 2명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동물 학대 범행이 잔인하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데다 허가받지 않은 가축의 도살 처리 등으로 공중위생관리를 저해했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마산운전 면허 시험장과 차량 해상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해상 추락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차량 비상탈출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창원시 주변 해상에서 본인 부주의와 음주 등으로 8건의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3월의 마지막 월요일 경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